안녕하세요. 성공한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인분들 중에 쿠팡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5년도 마진 계산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마진 계산기이기도 하고요. 기존에 이제 그로스가 이번에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것 때문에 그로스에 관련된 마진 계산기가 많더라고요. 제 마진 계산기는 윙과 그로스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금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마진 계산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하신 게 그로스가 지금 최근에 변경됐잖아요. 바뀌면서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지금 운영하면서 비용이 증가한 만큼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대응 전략도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우선은 마진 계산기를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윙과 그로스를 제가 만든 이유는 상품을 등록할 때 윙과 그로스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윙과 그로스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윙하고 그로스는 물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분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윙과 그로스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상품 아이디, 노출 상품 아이디, 옵션 아이디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떨 때 중요하냐면은, 우선 나중에 이제 노출 상품 아이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노출의 결정적인 아이디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면 화이트보드 치면은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노출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제품의, 그러니까 이 제품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노출 아이디를 리뷰랑 잘 쌓아가지고 점수를 많이 올려놓으면 그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노출 아이디 가지고 뭐 결합하고 뭐 하다가 기존 노출 아이디를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등록을 해놓으면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 상품 아이디를 제가 여기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거를 이제 쿠팡에서 보면은 우선 이게 등록 상품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노출 상품 아이디는 상품 수정에 수정을 클릭하면 옵션 수정이 있거든요. 이게 노출 상품 아이디고 이게 옵션 아이디예요. 노출 상품 아이디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옵션 아이디는 이걸 복사해서 이쪽에 있는 옵션 아이디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근데 이제 이 윙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윙과 그로스 둘 다 옵션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옵션을 쭉 아이디를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명, 제가 화이트보드 오늘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겠죠. 저는 헬로오션이라고 할게요. 헬로오션 화이트보드, 이런 브랜드, 헬로오션 화이트보드라고 상품명 짓고요. 옵션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등록 상품하고 노출 상품 아이디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옵션 아이디만 넣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로스니까 같이 되어 있으니까 상품명 동일하고 옵션도 동일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채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제가 15% 정도 올려놨어요. 일부러 정상가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정상가는요, 원래 여기 올린 처음 가격, 그리고 판매가는요 이 가격, 그리고 실판매가는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눠놨어요. 이거 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화이트보드를 할 거거든요. 이 화이트보드를 할 거라서 이 화이트보드 가격을 이제 15 위안이면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한국에서 소싱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빼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3,000원에 소싱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중국에서 소싱을 했다 그러면은 15 위안으로 소싱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310원 정도 곱했거든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니까, 물론 큰 제품은 가격이 더 비싸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는 어디서 구하냐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여기 이제 제가 화이트보드 할 거예요. 그러면은 화이트보드 검색을 하면은 수수료가 10.8% VAT 별도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10.8%를 넣어주면 이렇게 VAT 포함돼서 변환돼요. 그리고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넉넉하게 15% 잡았거든요. 저는 통상적으로 한 10%대로 10% 정도로 나오는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초보이신 분도 많고 광고비를 많이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최대 15%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얻는 마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1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의점 택배 이용하면 3,200원이지만은 3PL 업체를 이용하거나 택배사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냥 평균적으로 3,000원을 잡았어요. 그럼 이건 이제 윙이니까 윙은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거 입력 안 해주시면은
여기서 제가 이것만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이 쿠팡 하다 보면은 자금이 2달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60일간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선정산 서비스를 쓰는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나 아니면은 택배를 할 때 포장비 같은 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해서 2% 정도 그냥 넣어놨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제가 이 가격으로 쭉 15,900원을 해서 광고비 15%, 수수료는 거의 동일하니까 택배비 넣고 하면은 윙으로 했을 때 마진이 18% 정도 됩니다. 광고비 다 빼고 18%, 순마진. 이게 이제 윙 수수료 입력했을 때 설명이고요.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로스 수수료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우선 여기까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광고비도 동일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윙이지만 그로스는 이제 입출고비가 다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실제로 재서 실제로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링크를 우선 걸어놨어요. 그로스 비용에 대해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링크를 넣어놨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입출고 배송 비용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 카테고리에서 저는 화이트보드니까 화이트보드 만약에 어디인 카테고리인지 모른다 그러시면은 쿠팡이 화이트보드를 검색을 하면 이걸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디 카테고리인지. 그러면은 아까 거기서 완구 교구 스팀 학습 완구잖아요. 스팀 학습 완구, 그 다음에 자석 학습보드 하면은 화이트보드가 나온 거예요. 자석 학습보드로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이 제품이잖아요. 사이즈는 가로가 210이고요. 세로가 300이에요. 그러면은 가로가 210, 세로가 300.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우개까지도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한 25 정도, 그러니까 250mm 정도 되겠네요. 250. 무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무게가 2kg 미만이면 극소로 포함되거든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500g이라고 치고,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15,900원이니까 계산을 하면 2,900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2,900원을 쓰면 돼요. 그로스에다가. 그럼 이렇게 VAT 포함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참고로 쿠팡에 있는 이런 비용들은 다 VAT가 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품 회수비가 있는데요. 반품 회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걸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반품 회수비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카테고리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화이트보드니까 완구 취미, 스팀 학습 완구, 자석 학습보드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반품 회수비가. 그러면 반품 회수비가 제가 지금 극소인지 소형인지 알 수 없죠. 근데 여기 상세 기준을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80cm 이하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극소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무게도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500g 이래도 제가 2kg 이하는 뭐 상관없다라는 게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고 무게가 나와 있죠. 그럼 세 변의 합이니까, 그럼 세 변의 합이 아까 210, 300이니까 510, 그리고 아까 250이었거든요. 그러면은 510에다가 250 더하면은 760이에요. 760이니까 76cm니까 80cm 이하고 2kg 이하니까, 그래서 극소인데 여기에서 판매가가 1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이니까 925원인 거예요. 그러면 925원을 넣어주면 반품 회수비가 되고, 재입고비는 여기 밑에 이제 재입고비가 있거든요. 반품 재입고비 매월 20개까지 무료고 이후 50% 적용가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판매가가 15,000원에서 20,000원 미만이니까 800원이잖아요. 이건 제가 엑셀로 넣어놨어요. 엑셀 수식으로 넣어놔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반품비까지 됐어요. 이 두 개가 반품비죠. 그러면은 반품률이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 반품 회수하는 거에서 회수가 이제 반품이 발생하면 그로스는 반품을 회수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 반품률이. 그래서 반품률이 높은 제품들은 그로스로 안 넣는 게 답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이 양식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만약에 반품률이 100%일 리는 없어요. 하나 팔면 무조건 반품이 된다. 그러면 7%, 그래도 7%의 이익이 있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반품률이 2개 팔았는데 하나 반품된다 그러면 50%잖아요. 그러면은 12%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까지 반품나는 것들은 없으니까 10%가 좀 있을 거거든요. 중국 제품들 우리가 많이 수입해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중국 제품 10%인 경우에 마진율이 16%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품률, 이제 저는 이거를 그냥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이게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 노켓그로스에서 고객 반품 관리 들어가시면 돼요. 노켓그로스에서 고객 반품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품률을 기존에 막 한 2달 전 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보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주문 기간을 3개월을 넣어놓으면요, 이거를 개월 수가 늘어날 때마다 하시면 돼요.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반품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6%, 3.9%, 6.1%.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10%인데 5.6%로 바뀌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3.9%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반품률이 엄청 높지 않으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냥 이걸 10%라고 할게요. 근데 그냥 10%라고 하면은 윙으로 팔았을 때하고 그로스로 팔았을 때 마진입니다. 마진. 한 2% 정도 차이가 나네요. 반품률을 20% 올리면 3% 정도, 30% 올리면 4%, 50% 올리면 6%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로스를 이게 두려워서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제가 이거를 윙 판매자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켓그로스에서 재고 현황을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출고비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1월 6일 이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출고 배송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에 판매하시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올리는 제품은 아까 저처럼 이렇게 좀 사이즈 재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반품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객 반품 관리를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건 당연히 이렇게 2달 전 거 나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뭐 10월부터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3개월 누르면은 평균 반품률 나오고요. 그리고 정산에 들어가신 다음에 노켓그로스 정산이랑 들어가시면은 노켓그로스 비용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공지 전문 확인하기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 변경되는 비용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면 여기 지금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번거로우니까 저는 링크를 걸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제품 말고 기존에 판매한 제품의 사이즈가 어떤 건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극소형, 소형, 중형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별 사이즈 디포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하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존 게 거의 스몰 같은 경우에 극소형, 저는 극소형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쭉 보시다 보면 스몰이 소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또 스몰이 소형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거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산이나 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사이즈가 적어가지고, 왜냐면 세변압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옛날에는 이 칸 넘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로 중형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세분화돼가지고 긴 제품 같은 경우에 우산이나 뭐 철봉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단계 내려와서 오히려 그 입출고비 같은 경우 배송비나 이런 것들이 절감되신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극소로 그냥 그대로고 간혹 소형으로 바뀐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입출고랑 배송 비용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한 달에 택배 건수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한 달 택배비가 VAT 포함해서 2,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로 팔아서 하는 마진보다 윙으로 파는 게 훨씬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윙과 그로스를 섞어서 쓰고 있고요. 옛날에 그로스를 윙으로 바꿔놨는데 판매 수량이 어떤 거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떤 유사한 것들은 그냥 다 윙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공지사항을 드리면은 이 마진 계산기는 제 네이버 카페에 있거든요. 성공한 아빠의 월백스쿨이라는 카페에 있고요. 그 카페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비밀번호는 제가 지금 그로스 바뀐 정책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좀 설명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판매가를 올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판매가를 올려서 매출이 떨어졌냐? 거의 안 떨어졌어요. 거의 유지예요. 그래서 그로스 오른 것만큼 저는 그 이상을 지금 판매가를 다 올렸는데 판매에 전혀 매출에 흔들림은 없었다. 그러니까 판매가를 올리는 것도 전략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 윙과 그로스 그리고 노켓을 하나의 아이디로 결합할 수 있어요. 노출 아이디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하나의 아이디로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노출 아이디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있죠. 예를 들면 쿠팡 사이트 가서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필터를
노켓만 하는 분들, 필터를 노켓만 하면은 윙은 안 나오고 판매자 노켓이나 이제 노켓 배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옵션이 3가지라 그러면 한 개는 그로스로 파는 거예요. 왜냐면은 노켓 필터를 노켓을 클릭을 했을 때 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한 개는 그로스. 예전에는 3개를 다 그로스로 팔았는데 옵션 중에 한 개는 그로스로 팔고 2개는 윙으로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윙도 그 윙의 무료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윙의 무료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노출 구자가 있거든요. 무료로 해주는 노출 구자고, 그럼 쿠팡에 이제 그 정책 중에 윙을 배려하기엔 정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개는 무료 프로모션 돌리고 한 개는 그로스 넣어서 3개가 다 여기저기 다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거죠. 한 개 옵션은 무조건 그로스로 넣는다. 이게 이제 저의 전략이고요. 3번째는 뭐냐면은 그로스로 좀 잘 판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노켓, BM들, 그러니까 쿠팡이 윙하고 그로스하고 노켓이 서로 경쟁을 해요. BM들도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노켓, BM한테 제가 그로스로 잘 판 제품을 제안을 하면 승인될 확률이 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노켓, BM에게 이메일을 발송한다. 그러면 이제 노켓, BM 이메일은 뭐냐? 그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제가 현재 노켓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노켓 BM들 이메일 주소를 좀 카페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한번 제안을 하는 거고, 그 제안서 양식도 제가 같이 올려놓을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3가지로 지금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 크게 지금 이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엄청 걱정을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저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저는 사실은 직장인들을 위한 그 부업, 특히 제가 할 줄 아는 게 현재 쿠팡이나 온라인 쪽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드리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그로스는 어차피 지금 직장인분들 중에 전혀 시작하지 않으신 분도 꼭 필요한 마진 계산기를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수시로 계속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제가 하는 걸 좀 따라서 해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비밀번호는요,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의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카페에서 비밀번호 넣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